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을 결정했습니다.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약세 지역인 경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일부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특수를 노리는 한인 상권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데이브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성과, 향후 계획들을 전했습니다. 40대 한국 국적 여성이 여권의 이름을 바꿔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을 결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대위와 당 선관위를 열어 김 후보의 후보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늘 중 전당원 대상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은 어젯밤 두 차례 만나 단일화 실무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슷한 시각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 재선출 결정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했습니다. 후보 교체 추진 방침에 김 후보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늘 오전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입당 직후 당원께 드리는 글에서 지난 3년간 자신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 함께 싸웠던 동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서로에게 파트너가 아닌 식구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북을 찾아 인물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1박 2일 영남권 경청 투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일 영주와 예천을 찾은 데 이어 닷새 만에 또다시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색깔이나 연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직함과 유능함을 기준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은 거죠. 잘 일할 사람 꼭 고르세요. 이재명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권 교체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혼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축출해야 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내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지만 국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재난 대응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산불과 땅꺼짐 사고 등 재난재해 대응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 등 소방관 안전보호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남 지역을 찾아 민심 정치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마더스데이가 오는 일요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한인 상권들도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 업소들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카네이션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한 업소. 스튜디오 시티에 자리한 이 업소는 평소 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미국의 마더스데이와 비슷한 한국의 어버이날 문화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terrific. It's terrific. Yeah, we love it for sure. Yeah, definitely a beautiful culture, and Mother's Day for us is a very special day. We're actually surprising our mother. She lives in New York, so we're based out here in Los Angeles, California. So we're going to be flying out tomorrow to be with her on Sunday and surprise her for Mother's Day. 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은 어버이에게 카네이션을 전하는 한국의 문화가 낯설면서도 정감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외식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싱싱한 횟감을 모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 스페셜 세트와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셰프들은 꽃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장식을 더한 것은 어머니들을 더욱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효도 상품도 마더스데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헬스코리아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자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안마의자를 48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번 주 효도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의 판매가 급증했는데 마더스데이를 맞아 진행되고 있는 특별 할인 행사도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헬스코리아가 마더스데이는 특별 할인 세일 많이 하거든요. 프로모션 추가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오셔서 건강식품 그다음에 저희 헬스코리아는 이제 H솔루션이라는 마사지 체어를 많이 판매해요. 전미 소매연맹에 따르면 올해 마더스데이 지출은 3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주 지난해 연말 연휴 시즌 이후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인 상권들 역시 간만에 특수를 누릴 거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데이브민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한인타운을 찾아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성과, 향후 계획을 전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임기를 시작한 초선 의원. 데이브민 하원 의원은 자신의 배지 뒷면을 보여주며 의회 내 현재 자신의 입지를 유머스럽게 설명했습니다. On the back of my pen, they put a number. My number is 416. And that number is at one, it goes from 1 to 435. And so 416 is not a good number. 민 의원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체자를 넘어 합법 체류자들까지 내쫓는 이민 정책, 우방을 적으로 만드는 관세 정책 등은 불법적인 동시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 don't think the American people voted for this. I know Koreans, there are some Koreans who voted for Donald Trump. But they didn't vote for this. They voted for him to improve the economy, not make it worse. They voted for him to reduce prices, not increase them. They thought he was going to follow the law. They didn't think he was going to come after people who were here legally. 지난 2월 반정부 효율부법을 발의한 바 있는 민 의원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주요 예산 삭감, 다양성 정책 폐지 등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And when they talk about DEI, just keep in mind they're talking about Korean American
nonprofits. They're talking about Korean language access. They're talking about programs that try to reduce poverty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all qualifies as DEI. DEI is so broadly construed in this administration that seniors, older people, are seen as a diversity class. 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입법 의정 활동은 물론 정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역 기업인,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타운홀을 개최하는 등 초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의 연방하원 47지구는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의 표차가 3%포인트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탈환을 노리는 지역으로 첫손에 꼽히지만 민 의원은 선거보다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소신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We need to stand up aggressively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right now. And maybe that's not the best decision for re-election,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me. It's important as a Korean American, and I'm hoping that continued engagement with the people I represent will help me win next year. 데이브 민 의원의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앞서 네이선 호크만 LA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LA 한인회가 주관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앞으로도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사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40대 한인 여성이 여권의 이름을 바꿔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7일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레인보우 브릿지 입국 심사대에서 41살 남영신 씨를 불법 입국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 씨는 입국 심사관에게 남예진이란 이름이 적힌 한국 여권을 제시했다며 지문 제출을 거부해 2차 심사를 진행 중 남영신이라는 인물과 지문이 같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라스베거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5년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됐고 지난해 7월 텍사스 국경에서 다시 입국하려다 구금돼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국은 남 씨가 불법 재입국과 입국 진술 혐의 등으로 체포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이후 연설에 나선 연준 위원들이 당분간 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관세가 미국의 물가 상승은 물론 미국과 해외 모두의 성장 둔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특히 높은 관세는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거라며 이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 관세 인상의 규모와 범위에 전례가 없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As we saw during the pandemic, such disruptions can have large and lasting effects on prices as well as output.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지금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당분간 금리를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내비친 겁니다. 또 이런 불확실성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연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1970년대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History teaches us that central banks that can be more successful at delivering price stability can be more successful at delivering price stability when they own the responsibility for that goal and have the independence of action and the tools to achieve it.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금리 동결에 불만을 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 등 백악관을 향한 비판입니다. 이 같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대다수가 새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정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해당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은 95%에 달했고 민주당은 59%, 무소속은 71%가 지지했습니다. 투표 때마다 시민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주민의 과반수인 54%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88%, 민주당은 37%만 동의해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 증명 강화와 우편 투표 제한을 지시한 이후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는 해당 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 투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첼시에서 30대 임산부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첼시에서 욕설을 하며 걸어다니던 남성이 지나가던 30대 임산부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18스트리트 6에비뉴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5세 여성으로 사건 당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가해자가 더럽고 초췌한 몰골로 노숙자처럼 보였으며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공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는 자신 역시 역도 선수이며 함께 있던 친구는 키가 198cm에 이를 만큼 건장한 무술가였지만 남자인 자신들 역시 가해자로부터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남성은 가해 남성이 매우 분노에 차 있었으며 누구든 공격하길 원하는 듯 보였다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건에 개입해 공격을 말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인들이 말리려 하자 가해 남성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와중에 피해 여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도망쳤으며 가해자 남성은 사건 직후 18스트리트 동쪽 방면을 따라 걸어가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남성 2명을 순찰차에 태우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고 사건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가해 남성을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가해 남성이 37세 라쿠아 넬이라는 인물로 확인됐다며 검거 당시 용의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현재 2급 폭행 및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소지한 쇠파이프 안에는 나무 조각이 채워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전에도 무기 소지 및 강제추행, 무단 침입,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한 피해 여성은 이후 경찰서에서 체포된 남성이 가해자가 맞는지 식별했으며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통증 및 붓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이 3열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LA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말 LA 오토쇼에 데뷔한 3열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3열 전기 SUV 아이오닉 9은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어 여행을 선호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대형 SUV도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보니까 훨씬 넓고요.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조금 아이랑 같이 타기에도 충분히 넓은 것 같아요, 공간이. 저희가 4가족인데 지금 특히 아이들이 좀 크는 상태여가지고 좀 큰 차를 찾고 있었는데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는 OX 퀴즈 등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9 LA 한인타운 전시 행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금요일과 주말인 토요일부터 일요일에는 현장에서 전문 상담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뽀빠이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방송인 이상용 씨가 어제 오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예계 원조 근육맨으로 불리며 뽀빠이 아저씨로 통했던 방송인 이상용 씨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81세입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행사하고요. 기침이 좀 나니까 내일 병원에 다녀오겠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 이상용 씨는 1973년 MBC 유쾌한 청백전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1975년부터 9년 동안 KBS 어린이 노래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
뽀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89년에는 군인 위문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 MC를 맡아 시청자들을 울고 웃기며 전성기를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10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요. 저는 10년 이상 한 프로그램이 8개입니다. 고 이상용 씨는 바쁜 방송 생활 중에도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노인들을 위한 강연과 행사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장례 방식과 이후 절차는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2028년 LA 하계 올림픽 개회식이 사상 처음으로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월 15일 메모리얼 콜로세움과 잉그로드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은 1932년과 1984년 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폐회식이 진행될 잉그로드 스타디움은 2020년 개장한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NFL 램스와 차저스의 홈구장입니다. 약 7조 원이 투입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IOC 방침에 따라 기업명이 제외된 잉그로드 스타디움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패럴림픽은 8월 16일 개막해 28일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폐막합니다. 조직위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KBS 아메리카 뉴스 진행자가 바뀌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KBS 아메리카 시청자들에게 매일 인사드릴 수 있어 큰 영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자 업무로 돌아가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